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쇼핑몰에서 품절된 상품을 하루 늦게 내렸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단종된 메뉴 표시를 하루 늦게 바꿨다는 이유로, 숙박 플랫폼에서 객실 마감 정보를 하루 늦게 올렸다는 이유로 무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이버 광고에서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단 하루만 늦게 내려도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깜빡 한 번으로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일부 업자들이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을 계속 광고해 두고 다른 매물을 유도하는 이른바 낚시성 매물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계약 즉시 매물을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몇 집마다 한 곳이 해당이 되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심지어 연달아 몇 번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중개업소도 있을 정도로 전국 중개업소에서 큰 충격과 원성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기관의 AI 시스템이 임대차 계약 신고와 온라인 매물 삭제 여부를 자동으로 비교해서 하루라도 늦게 삭제되면 그 매물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구조는 애초에 허위 매물 업자를 제재하겠다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의 대부분은 고의적인 허위 매물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중 발생하는 단순 누락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고의도 없고 단순히 광고 삭제하는 것을 깜빡한 것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무소는 1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인중개사 한 명이 매물 접수, 고객 상담, 전화 응대, 현장 방문, 계약 진행 및 서류 관리, 만기 관리, 광고 등록 및 삭제, 세금 신고 등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가 많다 보니 고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이 끝난 매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서 현장 안내, 계약서 작성, 전화 상담 등 업무를 하다 보면 깜빡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뒤 다른 고객에게서 이 매물 아직 있나요? 라는 문의가 왔을 때 아차 하고 부랴부랴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고의로 광고해서 내리지 않으면서까지 고객을 유치하려 한다는 전제 자체가 실제 중개 현장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는 고객이 전화를 하여 무작정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조건, 이사 일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야 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선 집만 먼저 보여주면 안 되냐며 고객이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중개사들은 오히려 무턱대고 방문하려는 고객을 제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처럼 1인 공인중개사무소가 대부분인 환경에서는 조건이 맞지 않는 고객까지 전부 응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계약 성사 가능성이 낮은 고객에게 무의미한 매물 안내를 반복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에게 시간과 노력 측면에서 손해만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로 고객을 부르는 행위가 도대체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대형 법인형 중개사무소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전체 시장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최대 50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일까요? 고의가 아닌 단순한 업무 누락 행위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는 적정한 수준의 제재일까요? 예를 들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해서 5년형을 선고받는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 집행일까요? 지금 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구조가 딱 이 수준의 비례성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에서 거래된 매물을 모두 강제로 삭제시킨다는 명분으로 누구든 할 수 있는 단순 누락 행위까지도 징벌적 처벌로 최대 5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게 정상일까요? 정말로 악의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고 영업하는 중개업소가 있다면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끼치는 피해와 공인중개사가 얻는 이득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경우 소비자의 피해는 헛걸음, 시간 낭비 이 정도일 것입니다. 금전적 피해나 계약상 권리 침해는 사실상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인중개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계약 가능성도 낮은 고객을 허위 매물로 유인해서 불러내고 맞지 않는 매물을 계속 보여주며 계약까지 끌고 가는 방식?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 체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미 계약된 매물을 내리지 않고 고객을 유인할 이유가 공인중개사에게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차, 광고 안 내렸네 하는 정도의 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에 대해 음주운전, 폐기물 무단 투기, 소방차 진입 방해, 불법 촬영물 온라인 유포 등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위반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행정제재는 보호하려는 공익의 크기와 침해되는 사익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태료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건 공익보다 개인의 생계와 직업활동을 훨씬 더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해 수단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사한 실수가 발생하는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중개업만 유독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된 상품을 제때 내려놓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메뉴를 보고 방문한 식당에서도 해당 메뉴가 현재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아 헛걸음을 했거나 다른 메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그 매장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숙박 렌털 플랫폼에서도 예약이 마감된 객실이나 제품을 미처 온라인상에서 정리하지 못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이 행정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의 수준은 부동산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오직 공인중개사만 광고 미정리라는 동일한 실수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이라는 고액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차별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제재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고의가 아닌 누구든 할 수 있을 만한 단순한 누락실수로 500만 원이라는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 상식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부당한 행정 시스템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생계가 붕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제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